지금 기준으로 43,800명. 본업을 하면서 사이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이드는 사이드다. 본업이 무조건 우선이다. 이 둘 다 내가 다 계속 안고 갈 수는 없겠다. 언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날이 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이걸 읽는 게 맞나? 이게 그럼 돈이랑 명예 같은 게 나한테 중요한 가치일까? 좋은 컨텐츠 크리에이션은 그 커넥트와 다이버시티의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취향이 저격되기도 해야 하지만 내 세계가 넓어진다. 어떤 거에 선택을 받는 요즘 것들 사생활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주말랭이 몽자님입니다. 네. 진짜 요즘서 최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공개하는 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파인더스 클럽 하면서 베타 시즌 이제 멤버들한테 약간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을 크게 먹고 이렇게 준비한 자리니까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몽자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주말랭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살짝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랭이는 주말에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만든 큐레이션 뉴스레터이고요. 제가 2020년 8월에 회사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지금 한 3년이 조금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뉴스레터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은 주말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랭이가 그러면은 지금은 3년이 됐잖아요. 몇 명 정도 구독자가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43,800명 정도 있습니다. 진짜 많이 모았죠. 원래 그러면 몽자님 본업은 어떤 거였는지. 저는 원래 IT 회사에서 어플 만드는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이걸로 비즈니스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창한 꿈은 없었고 좀 재밌는 걸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싶었고 어느 순간 저도 저 크리에이터가 되어보고 싶다는 마음속에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리스크를 적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뉴스레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대한 이제 주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 주제가 아니었다.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아,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뉴스레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모인 멤버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제를 그럼 뭘로 하지? 라고 해서 각자 이제 관심 있는 걸 가져왔는데 그때 주제 선택도 지속 가능한 주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세 명 다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 다 관심 있는 공통의 관심사가 뭐가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에 무슨 생각해? 라고 했는데 주말에 뭐 할지 생각하지? 라고 했는데 그게 세 명의 다 공통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로 해보자 라고 해서 주말랭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본업을 하면서 사이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하다가 맞아. 이제 일이 바빠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이게 자꾸 안 나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뭔가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우신 게 있었을까요? 가장 대원칙은 사이드는 사이드다. 본업이 무조건 우선이다. 라는 대원칙이 있었어요. 월요일 저녁에는 소재 회의를 한다. 이건 1시간 반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목요일은 글을 쓴다. 이거는 3시간을 넘지 않는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정해두었고 목요일에 어떤 친구가 회사에 야근을 해야 해서 글을 못 써. 완전 괜찮아. 우리는 무조건 본업이 우선이니까 남은 2명이 메꿔주자. 이걸 초반에 합의를 보았고 그리고 본업이 없으면 이 사이드 자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본업이 있기에 이 사이드를 즐겁게 돈을 추구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그런 소재를 정하고 글 쓰는 일 외의 작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일을 만든 사람이니까 제가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월화수목금 주말랭이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친구들은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같이 인볼브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이제 퇴사까지 하게 되셨는지.
저는 본업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퇴사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주말냉이는 늘 사이드 프로젝트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말냉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이드에 몰입해야 되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드라는 업무가 본업 바운더리를 좀 침해해서 넘어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서 평소라면 안 했던 실수를 하고 막 까먹고 집중력을 잃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 둘 다 내가 다 계속 안고 갈 수는 없겠다. 언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날이 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퇴사했을 때 잃게 되는 것과 주말냉이를 안 했을 때 잃게 되는 거를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회사를 퇴사하면 잃게 되는 것은 뭐 연봉, 그리고 좀 네이버에 다닌다는 그런 효능감, 복지, 그리고 훌륭한 뭐 동료들 그리고 주말냉이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을 때 잃게 되는 거는 내 동료들, 그리고 구독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깨닫고 나서 주말냉이를 잃는다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걸 잃는 게 맞나? 이게 그럼 돈이랑 명예 같은 게 진정한 나한테 중요한 가치일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쉽게 생각하자라고 해서 나중에 다시 재취업하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려웠지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말냉이 이름을 선택할 때도 검색 최적화? 이런 것도 막 해보고 되게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셨었더라고요.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이름 정할 때에도 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다른 브랜드나 다른 키워드와 충돌하지 않는 그런 우리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이름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데이터 부분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직감이랑 센스로만 운영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한번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그 클릭에 대한 지표를 스프레드시트에 다 데이터로 쌓아뒀습니다. 지금 3년치 데이터가 다 쌓여 있어요. 언제 어떤 소재가 클릭이 많았고 왜 그랬을까?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신기하게 3년 동안의 구독자들의 취향이 변하는 추이가 보여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런 곳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관심사가 이동하네?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로 쌓이면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아이템이 계속 이제 매주 나와야 하고 또 세 분이서 하기에는 또 되게 일의 양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소재 수급 방법은 초반에는 저희가 직접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해가 지날수록 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한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너무 보여주는 세상이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서치도 많이 했고 현재는 저희가 150명 정도의 객원 에디터 분들이 전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 제보받는 채널도 저희가 열어두었고 실제로 제보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말냉이가 사실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뉴스레터는 오픈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픈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지금 45% 정도이고 클릭률이 19.8%. 보통은 이제 구독자 수에 따라 다른데 저희 구독자 수 정도면 오픈율이 한 18%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진짜 많이 높은 편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구독자를 많이 모으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잘 모았다. 그렇게 뭔가 그 구독자와의 어떤 유대감? 라포 형성?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저희가 매년 52주 동안 오픈율을 100%인 분들을 찐냉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보았을 때가 10,000명 정도. 주말에 뭐 할래? 라는 질문 자체로 이제 구독자와 좀 라포 형성을 하는데 쉬웠던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좀 낮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찐냉이 분들은 저희가 찐냉이라고 불러드리고 비정기적으로 좀 스페셜 레터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좀 더 혜택을 비정기적으로 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그 성수동에서 찔랭이 분들 초대해서 서로 와인챗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만들어 드렸고, 혹은 뭐 저희한테 영화 예매권이나 도서 같은 거 후원하고 싶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끔 이제 그런 분들 모아서 찔랭이 분들에게만 좀 선물을 드린다든지, 그래서 비정기적이지만 계속 찔랭이 분들께는 뭔가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플랫폼이 이용료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광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익이 없었을 거고 내가 진짜 이걸 본업으로 삼아도 되겠다 싶었던 게 어느 정도였어요? 본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는 진짜 작년 12월이었고요. 첫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한 8개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것도 유의미한 수익은 아닌 게 첫 수익이 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좀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한 거는 작년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조금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을 했고, 스티비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3명이 좀 괜찮은 부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작년 초부터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수익은 주로 알고 계신 것처럼 광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뉴스레터 크리에이터들 인터뷰 시리즈를 했었었는데 고정된 수입이 아니잖아요. 어떤 달은 되게 몰리고 어떤 달은 되게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수익 관리 이런 거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 맞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선 초반에는 저희가 광고주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진짜 100을 주시면 1000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했어요. 엄청 최선을 다해서 광고주분들의 좀 제 광고 문의율이 높았어요. 나중에는 저희 컨텐츠에 대한 매력도를 여러분들이 느껴주시면서 첫 번째는 그냥 저희가 뉴스레터에 올린 컨텐츠를 그대로 라이센싱만, 사용권만 제공해드리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맞춤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맞춤 제작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현재는 광고 수익 외에도 라이센싱을 제공하고 뭔가 비용을 받는 형식의 수익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그러면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떤 걸 또 고민하고 계시는지. 2월 달에 퇴사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걸 매체로서 키울 것이냐. 두 번째는 매체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키우자. 지금까지 모아온 우리 강점에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해서 이걸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는 제가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경험을 저희가 엄선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험 상점이라는 서비스를 단체 론칭하게 됩니다. 그런 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잘 만들어야죠. 근데 저도 이제 되게 이거를 내 거를 오래 하다 보면은 또 하나 부딪히는 아이러니가 정작 이제 만드는 사람도 지속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말에는 특히나 주말에 노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실제로 주말에 못 노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저는 요즘에 일요일을 일하는 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마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3명밖에 없고 압도적인 업무 투입 시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다가 내가 번아웃이 오거나 지치진 않을까? 우리 구성원 팀원들이 지치진 않을까라는 고민은 늘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무조건 달린다 하고 달리고 계신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어떤 장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끝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는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야근도 많이 없고 주말에 뭔가 복지도 주면서 주말에 놀고 와 하는 그런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주말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잘 풀어서 주말에 뭐 하지? 하면 주말랭이가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그게 저의 엔드포인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컨택이 없는 기간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퇴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돈 말고도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돈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아닌 걸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오래오래 가려면 비전을 많이 제시했어요. 회사에 막 팀장님의 빙의 된 것처럼 우리 나중에 대한민국의 주말을 이끌 거야 하면서 그럼 아주 작은 피드백이라도 그걸 막 엄청 크게 와 이렇게 우리 덕분에 이 사람이 주말에 엄청 즐거웠대 얘들아 막 효능감을 주려고 치열업 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꼭 그래서 다 퇴사하시고 지금 이거 본업으로 하고 계세요. 네. 두 분 다 퇴사하신 네, 거예요? 맞아요. 대박. 네. 장소 큐레이션을 해주는 여러 다른 경쟁자라고 하죠. 그렇게 많은 비슷한 걸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말랭이만의 경쟁력 혹은 특장점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장소를 추천해주기보다 주말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장소 추천이라고 하면 where to go가 생각이 나잖아요. 어디 가지? 근데 저희는 어디 가지 뿐만 아니라 what to do,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는 그냥 그 주말에 하루를 책임져주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뭔가 장소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앞으로 방향성을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저희 앞으로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터뷰 내용 중에 데이터를 발행 후에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데이터를 정리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와 그리고 이런 역량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집계할 때 고려했던 부분은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기록하려고 하지? 저는 뉴스레터를 그걸 기록할 때 앞으로 우리가 장소를 선정할 때 있어서 그 취향 저격률이라고 하죠. 취향 저격률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높여가는 게 저희의 내부 KPI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숫자를 그냥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엑셀을 딱 켜놓고 뉴스레터 이번 호의 날짜 그리고 뭐 장소 그리고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한 거라서 왜 이걸 집계하고 싶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내가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작한 것도 KPT라고 Keep Problem Try라고 해서 매주 뉴스레터 보내고 나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도 다 기록을 해두고 앞으로 유지할 것과 문제점 그리고 다음 주에 뭔가 새로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 해서 KPT도 같이 쭉 정리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기록하려고 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콘텐츠 큐레이션을 잘한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큐레이션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컨텐츠 큐레이션은 그 커넥트와 다이버시티의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취향이 저격되기도 해야 하지만 내 세계가 넓어진다. 내가 평소에 보지 않은 그런 다양한 거를 보여주는 게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컨텐츠 큐레이션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클릭이 좋은 거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보았을 때 이런 장소는 무조건 클릭이 높아.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걸 정말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넣고 좀 다양하게 추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서 하는 것들이 모든 것에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을 들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다. 그러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오늘 공개 인터뷰 및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o.